네, 안녕하세요. 최지현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6월 운세 병호월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호월은 망종 6월 6일부터 7월 6일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가장 실질적으로 이제 더운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망종부터 보통 소소까지가 가장 덥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월에는 이제 사가 들어왔죠. 예, 그래서 이 을사월은 뭔가 이렇게 맹렬하고 강력하게 시작하는 그런 어떤 기운이었다고 보면, 그러한 그 맹렬하고 강력하게 시작된 기운 자체가 한 가지로 뭔가 이렇게 집중돼서 계속 이어지는 그런 어떤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병월이라는 게. 그래서 실질적인 에너지는 그러니까 4월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강한 이유는 바로 집중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4월은 뭔가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어떤 에너지의 기운이라고 보면, 이 5월은 그 퍼져 있는 에너지를 한데 모으는 그런 기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치 태양열에다가 우리가 돋보기를 갖다 대면 그 열이 한 곳으로 모이죠. 그래서 거기서 열이 발생하고 이제 화재가 일어나는 그런 어떤 현상이라고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의 그 본기는 정화죠. 그 정화라는 것 자체가 아주 모아지는 굉장히 그 강하고 뚫는 기운이 굉장히 아주 센 그런 에너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화의 에너지의 특징은 뭐냐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뚫고 내려오는 그런 기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항의 어떤 것들이 있더라도 그 저항의 그 기운들을 다 무너뜨리고 뚫고 들어갈 만큼 아주 굉장히 강력한 것이 바로 오화의 기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면 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일. 그래서 일이 좀 과중해지는 시기가 6월이다. 우리가 이제 6월이 끝나고 나면 이제 미월이 되는데, 이제 미월은 이제 우리가 휴가 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좀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이 5월이 가장 일거리가 많고 뭔가 개인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 그런 어떤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 5월 시기에 일거리가 많아지든지 아니면 아무 일도 안 하고 휴식을 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여기서 5월의 그 어떤 휴식의 그 의미는 한가해서 일이 없어서 쉬는 게 아니라 너무 무리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병이 나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쉬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의 휴식은 내가 쉬고 싶어서 쉬는 게 아니라 안 쉬면 과로사 할 것 같아서 쉬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의 휴식이다 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5월에는 주로 일거리들이 많이 늘어나는, 이 병호월에는 많이 늘어나는 그런 시기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 특히 이 세운에서 인목이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부채질해 주는 거죠. 일이 가뜩이나 많아 죽겠는데 개인적인 일, 또 사회적인 일, 뭐 하여튼 아주 복잡다단한 그런 일들이나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시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간별로 한번 천천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간지의 갑옷가자죠. 갑옷갑. 우리가 갑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전투태세가 갖춰졌다는 거죠. 갑옷 입고 뒤로 물러서진 않잖아. 그렇죠? 그래서 갑목은 장자지상이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힘. 아까 그 금방 정화가 아래로 뚫고 들어가는 힘이라고 보면, 이 갑목은 위로 뚫고 나오는 그런 어떤 강인한 에너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갑일간을 봤을 때 가오가 있다. 가오가 있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자존심도 강하고 또 선민의식도 강하고 상징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좌면우면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그런 어떤 추진력, 아주 대단한 것이 갑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갑목이 이렇게 병화를 봤어. 식신을 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뭔가 내가 성과를 내고 싶겠죠. 뭔가 목적을 달성하고 싶겠죠. 뭔가 내가 일을 통해서 나의 어떤 능력이나 재능을 펼쳐 보이고 싶겠죠.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그런 어떤 기운들이 한 곳에 이렇게 집중되는 그런 현상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뭔가 그래서 성과를 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좀 피곤해질 수 있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래도 다행인 것은 뭐냐면 이렇게 천간에서 임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간목은 이 시기에 만약에 이제 여름에 태어난 그런 간목만 아니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좀 좋은 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일거리는 좀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같이 챙기면서 일에 종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지에서 어쨌든 이렇게 임목과 우화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뭔가 개인적으로도 바빠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난히 이 간목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분목화되지 않게, 분목이라는 것은 스스로 타버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타버리면 아무 의미 없죠. 그래서 스스로 타버리지 않게 건강 조절, 페이스 조절을 잘 하면서 일을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뭐 목화 통명이라고 보통 간목이 병화를 만나면 무조건 좋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는 하지만 또 지지에서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특히 내가 태어난 월이 언제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월이 더운 시기에 좀 태어났다든지 인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조금 더 무리하게 어떤 일을 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과중한 업무에 의해서 만성 스트레스라든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특히 갑일간들은 병월에 자기 자신 페이스를 잘 조절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을목을 보겠습니다. 새을이죠. 새을, 을목. 을목은 간목과 다르게 성장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생존이 목적이라고 하죠. 생존. 그래서 을목은 바람보다 먼저 눕는다, 이렇게 간목보다 뭔가 이렇게 더 유연성도 있고 현실성도 있고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적응되는 그런 기질이 있죠. 그래서 아마 식간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일간이 있다고 하면 을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을목은 비유하자면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어린아이니까 뭔가 이렇게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더라도 이쁘게 봐주는 거예요. 어른들이 봐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어린아이니까. 간목은 이제 아예 갓난 애기니까 무조건 봐줘야 되겠지만 을목은 또 귀여움도 떨기 때문에 더 잘 봐줄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을목이 일단 병화를 봤다는 것은 이제 상관이 들어왔다는 건데, 우리가 항상 이 상관운이 들어올 때는 기본적으로 긴장을 해야 됩니다. 상관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기존에 있던 질서들을 변화시키는 기운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존에 있는 질서들은 기본적으로 저항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저항성으로 이 변화의 기운들을 거의 다 이겨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보통은 상관경관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변화가 되지 않고 뭐가 되냐면 파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운이 들어올 때는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상관이 과연 자격이 있는 상관인가, 또 그 자격이 있다 그러면 공신력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치료를 잘하는 어떤 의술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의사 면허가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훌륭한 의사라고 이렇게 말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운전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운전 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을 하면 불법인 것 같이. 그래서 상관은 항상 자격을 갖추는 것이 중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것을 상관과 정인이 만나면 이제 상관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특히
이렇게 을목은 상관을 보면 을목은 생명성이 질기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짧기 때문에 화무 11홍으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한때 활짝은 필 수 있겠지만 꽃이 활짝 핀다는 것은 그대로 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들어왔을 때 그 일이 과연 정당한 일인지 올바른 일인지 그런 것들을 우선 판단하고, 그리고 그 일을 처리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공신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따져서 이제 취사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바로 뭐가 들어온다? 망신살이 들어옵니다. 망신살이 들어오고 관제 구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을목은 내가 가장 화려하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시기가 되고 인기가 생기는 그런 시기가 되지만, 그 인기와 내가 보여주는 것들이 오히려 나한테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이제 도화라는 그런 기운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자꾸 도화가 들어오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현대에 있어서는 더 그렇습니다. 근데 예전 고전들을 읽어봐도 도화가 좋다라는 표현은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도화가 그렇게 좋다고 하면 도화 귀인이라고 부르지 도화 살이라고 부르지는 않겠죠. 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도화라는 게 단순히 인기가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여지고 뭔가 이렇게 내 세력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한테 뭐가 된다? 독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을목한테 이 병화는 그런 어떤 도화의 기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상관의 기운이 도화의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항상 호사다마,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먼저 살펴봐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병화를 보겠습니다. 병화. 양 중의 양, 태양이라고 하죠. 양 중에서 가장 큰 양을 태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화라는 기운은 일단 선민성과 보편성을 지니고 있고 굉장히 맹렬해서 기상모설이라고 하죠. 눈소리를 다 업신여기다. 그래서 병화가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뭐다? 뭐니 뭐니 해도 자만심이겠죠. 자만심, 허세, 이런 기운들을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이 병화입니다. 그렇지만 병화는 밝힐 것은 밝히고 또 항상 열심히 뭔가 일하는 그런, 그리고 이타적인 그런 마음도 있고 의협심도 있고, 그래서 공공사회에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가장 필요한 성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병화의 기운이 있는 사람이 만약에 사회적으로 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사회가 개인주의적이고 소외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병화 같은 그런 어떤 기운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소외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대중적으로 뭔가 이렇게 보편적인 가치를 이렇게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병화는 굉장히 위대한 그런 어떤 기운이기도 합니다. 단지 이제 좀 나쁜 것들은 이런 자만심이라든지 허세라든지 좀 과장 광고, 과대 포장,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뭐 그것도 다 나름이겠죠. 우리가 뭐 이게 간지가 사실 뭐 전부 다 붙기 때문에 6개가 붙기 때문에 지지로 뭐를 달고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병호와 이렇게 병호월과, 예를 들어서 병자는 완전히 서로 반대되는 기운이에요. 병자는 오히려 이 병화의 기운이 거의 안 나오거든요. 병자는 행동 자체가 소심하고 굉장히 좀 여성적이죠. 병호는 그에 비해서 정말 남성적이고 충동적이고 과감성을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병화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뭐가 있는지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 월지, 일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정말 완전히 상반된 그런 기운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착각하시는 게 가끔 이런 질문들도 많이 들어와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화기운이 너무 강하면 자기가 없는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좋다, 행복하다, 그게 좋은 궁합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거의 요즘에 그 궁합책을 쓰고 있는데 궁합책을 거의 다 써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어떤 같은 업무를 본다든지 상반된 업무 관계에서 내가 보완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하면 한 사람은 마케팅을 잘한다고 하면 한 사람은 정리를 잘하고 이런 거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남녀가 함께 부부처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코드가 너무 달라버리면 북극 동물하고 또 아프리카 동물하고 같이 어울리기가 어려운 것처럼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궁합이라는 게 딱 떨어지는 그런 궁합이 없습니다. 내가 없는 것을 상대가 갖고 있다고 그게 꼭 좋다고 볼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물론 좋을 가능성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도 훨씬 더 높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사주는 단편적으로 봐서는 절대 답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병화한테는 병화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냐? 세력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 경쟁자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뭔가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뛰고 더 많은 땀을 흘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또 지지에서도 이렇게 겁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욕심은 나고 몸은 지치고 할 일은 늘어나고 그런데 그에 비해서 내가 논아가져야 되기 때문에 내 몫은 점점 줄어드는 게 바로 올해 그 병화일간이 병화월을 맞는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병화일간들은 이 6월 달에 병호월에 뭔가 이렇게 자꾸 너무 무리해서 확장하기보다는 기존의 것들을 잘 지키고 오히려 지난 과거들을 거꾸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정화를 보겠습니다. 고물의 정이죠. 정화. 정화일간. 정화는 어떻습니까? 정화는 내성소용이라고 그러죠. 정화유중 내성소용. 겉보기에는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그 강인한 강철도 전부 다 녹여서 융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뭐가 있다? 집중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는 집중력입니다. 어떤 저항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마치 산소 용접기 같은 레이저 같은 레이저가 피부를 뚫고 들어가고 산소 용접기가 이 쇠를 뚫고 들어가듯이 그런 어떤 기운이 있는 것이 바로 정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집중력과 사람에게는 충성심, 이 충성심이 지나치면 집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화의 기운들이 이렇게 상존해 있는 상태에서 병화가 들어온다. 마치 내가 촛불을 들고 있는데 해 같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하고 있던 일들이 갑자기 무가치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 정화가 병화를 받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후레쉬를 켜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들어와. 형광등이 아주 LED 전등이 밝게 들어와. 그러면 내 후레쉬가 가치가 없어져 버리죠. 해가 떠 있는데 저 촛불이 가치가 없어지듯이 또 내가 별인데 낮이야. 그렇게 되면 뭐예요? 정화가 빛을 잃어버리죠. 별이라는 것은 정득성강이라고 해서 어둠이 있어야지 반짝반짝 빛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화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내가 하던 일, 내가 생각했던 일들, 이런 일들이 전부 다 무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가치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무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한테는 이 병화가 정말 반갑지 않습니다. 이 정화가 너무 추워서, 너무 추울 때 태어나서 목도 없고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을 때 병화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것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은 이제 연루작용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겠지만, 만약에 이 정화가 더울 때 태어나거나 봄에 태어나거나 그랬는데 이렇게 병화가 또 들어온다는 것은 아주 좀 본인 입장에서는 최악의 어떤 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화일간들은 이 병호월에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일을 벌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계획을 짜는 것보다는 좀 심신을 안정시키고 충분한 좀 휴식을 취하는 그런 시기로 잡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지지에서도 이렇게 오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힘들어요. 예. 우리가 너무 더우면 일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집중력도 어느 정도가 가장 좋은 거지, 그 정도를 벗어나게 되면 그 집중력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이제 집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은 불안정성을 만들고 본인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그런 요소다. 그래서 우리 정화일간은 병월에 되도록이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무토를 보겠습니다. 무토는 여름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무성한 기운인데, 단지 다른 건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병화하고 무토도 같은 화토동법으로 같다라고 이렇게 보잖아요. 12운성상으로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좀 다른 게 있다 그러면 병화는 조금 유동적이고 무토는 좀 고정적이다. 뭐 이런 차이 정도 있는데, 이제 무토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인성이 들어오는 겁니다. 인성이라는 것은 뭐 자격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뭔가 내가 사무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어떤 문제들이 생긴다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나 뭐 이렇게 자격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조금 시끄러워질 수 있는, 특히 무토한테 병화는 뭔가 이렇게 좋은 문서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명예나 비생산적인 그런 일에 관련된 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나한테 실익이나 뭐 이득은 없지만 또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명분이나 또 명예나 뭐 이런 위치적으로 내가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절할 수 없는, 마치 뭐 주례를 이렇게 쓴다든지 뭐 또 어떤 거에 사회를 본다든지 또 어쩔 수 없이 내가 예전에 그런 어떤 친분 관계로 인해서 비생산적이고 나한테 실익은 없지만 고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가 좀 강하게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무토하고 병화의 관계는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에요. 예, 이거를 이제 십성적으로 자꾸 인성으로만 봐서 뭔가 이제 좋은 문서운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통변이 안 맞겠죠. 무토 입장에서는 병화가 들어오면 반드시 그림자가 만들어지겠죠. 해가 뜨면 이 높이를 추구하는 무토한테는 반드시 그림자가 만들어지기, 응달이 만들어지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병월의 무토는 그만큼 좀 6월달이 좀 마음고생 좀 할 수 있고, 쓸데없는 일로 괜히 바쁜데 별로 생기는 것도 없는 그런 달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기토는 전혀 다르죠. 기토는 무토를 닦고 또 무토를 사람이 자꾸 이용하다 보면 이렇게 변하는 거죠. 좋은 땅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이라는 의미는 경제적으로 보면 가치 있는 땅이거든요. 우리가 임야하고 강남 한복판에 있는 노른자이 땅하고는 그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기토에 이렇게 병화를 만난다는 것은 정인이죠. 그래서 아까 무토와 다르게 이것은 나한테 실익이 있는 거예요. 실제 이득이 있는 그런 문서와 자격이나 이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토한테 병함하는 게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기토일간들은 요번 달 병오월에 아주 좋은 그런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길을 쫑긋 세우고 뭔가 이렇게 기회가 포착됐을 때 놓치지 말고 꼭 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2022년 병오월에 가장 최고의 스타는 기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아마 해봅니다. 그래서
기토가 대신 이제 병화를 만났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목적한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적한 대상이 있어야지 이 병화를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떤 기회가 왔다고 해서 내가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뭔가 자격증을 따놨을 때 그 자격증이 필요로 하는 아주 좋은 회사가 나를 불렀을 때 내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나를 불렀을 때 내가 평소에 자격증 같은 것도 하나도 안 따고 맨날 게임만 하고 놀았다고 하면 그런 기회가 와도 이 병화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좋은 땅이 있어서 이 땅에다가 좋은 건물을 져준다고 누군가 이렇게 투자를 해준다고 제안을 했을 때 이 땅이 가압류가 걸려 있거나 뭔가 뭐 그린벨트로 묶여 있거나 뭔가 하여튼 행정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 땅에다가 건축 허가가 안 나거든요. 예? 그랬을 때 좋은 기회가 왔을 때도 내가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이 돼버린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좋은 운을 받아먹기 위해서는 평소 때 어려울 때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기토는 실익이 있는 달이 병오월이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금을 보겠습니다. 경금 대살. 그러니까 경금은 굉장히 강하고 크고 그런 어떤 목적 중심적인 그런 어떤 기운이 있는 오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병화가 들어온다는 것은 이제 살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능당경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결국 능당경금이라는 말은 경금이 병화를 만났을 때 생기는 것은 시련과 고통이라는 거거든요. 시련과 고통. 시련과 고통이 6월에 들어온다. 누구한테? 경금한테. 그런데 이것이 잘 되면 뭐가 돼요? 득화이해가 되죠. 득화이해라는 건 뭐예요? 시련과 고통을 거쳐서 같이 성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시련과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련과 고통 뒤에는 아주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라는 그런 말처럼 경금은 병화를 만났을 때 시련과 고통 뒤에 오는 그런 달콤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과 고통이 왔을 때 그냥 무의미하게 버리지 말고 반드시 이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뭐를 얻어야 된다? 결실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경금 이제부터는 결과 중심적으로 가는 거예요. 시간으로 보면 저녁 시간이죠. 그렇게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뭔가 내가 가져야 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위아래로 화가 들어온다는 것은 경금 입장에서는 나 자신을 세상에 알리고 이 병화는 이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이 경금을 세상에 알리는 기능을 하죠. 그리고 오화는 이 세상에 알리는 내 모습을 더 빛나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세운에서 임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득수이천까지 된다고 하면 아마도 경금은 최고의 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잘못해서 이렇게 시련과 고통을 결실로 맺지 못한다고 하면 이 경금은 정말 쓸모없는 그냥 고철에 불과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금도 마찬가지로 기토처럼 좋은 운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내가 취사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고 나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만 좋은 운만 맨날 백날 기다려봐야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썩은 감이 떨어집니다. 나무 밑에서 감나무 밑에서 우리가 감 기다리고 있는데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뭐가 떨어져요? 썩은 감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고통의 아이콘, 서리의 아이콘 신금을 보겠습니다. 신금은 이렇게 생김새도 전부 다 빼족빼족하죠. 그렇지만 신금은 우리 식간 중에서 가장 완벽한 오행입니다. 완벽한 오행. 더 이상의 첨가물이 필요 없어요.
굳이 뭔가 이렇게 첨가물을 꼭 써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신금한테 필요한 것들이 뭐 병화, 기토, 임수 뭐 요 정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신금이 이 필요한 병화를 본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이라든지 인기라든지 세력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귀인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금 입장에서는 이 관이 물론 이제 정관이 되고 또 합이 되긴 하지만 이것은 뭔가 이렇게 사랑에 빠지는 그런 어떤 기운이라기보다는 내가 사회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하고 나한테 우호적인 환경을 만드는데 쓰는 그런 어떤 이 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나의 완전함을 세상에 보여주고 나의 어떤 이 완벽함을 또 세상에 홍보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인 이득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신금한테 병호월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지에서도 또 이렇게 살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도 본인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누구한테? 인간관계에 의해서 개인적으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나를 뭔가 이렇게 마케팅해주고 광고해주고 포장해주는 그런 이제 기운들이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 신금한테는 기회의 달이다. 기회의 달. 병월이 기회의 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권력이라든지 또 내 그 재능이라든지 내 능력을 마음껏 한번 펼쳐 보이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신금과 병화가 만나면 신금이 좋은 거지 병화가 좋을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봉신방법이잖아요, 얘는. 무서워서 도망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금한테는 좋은 기회가 오는 것이 바로 6월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신금도 결국은 뭡니까? 최종 목적은 열매죠. 결실을 맺는 것이 신금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자체가 결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금하면 차단 구분하는 그런 기운이 가장 강하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결실을 위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수를 북방임이죠. 북방임 임수를 보겠습니다. 임수. 속을 알 수 없는 우리 임수. 또 생각의 영역, 꿈의 영역, 밤의 영역, 어둠의 영역인 이 임수가 이 병화를 받다. 우리가 이것을 십성적으로 보면 이제 살인, 재인데 재성인데 욕망이 들어오는 건데 이 편재죠. 편재가 들어오고 밑으로는 이제 정재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이제 수화 기재가 되는 거겠죠. 수와 화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우리 주역 63번째 쾌처럼 수화 기재가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런 임수 입장에서는 이상적인 형태인데 수화 기재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진 않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병화는 근거를 달고 있어요. 오화라는 근거를 달고 들어온 병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화는 꺼질 염려가 엄청 없죠. 엄청나게 밝은 어떤 기본적인 기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수와 이렇게 만나도 이걸 단순히 수극화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빛과 어둠으로 봐야 되는데 그 빛과 어둠이라는 것 자체에서도 이 병호는 제왕이기 때문에 뭐 임수가 자수를 깔고 있는 임자일주가 아닌 이상은 오히려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빛에 의해서 어둠이 밀려나가는 그런 어떤 형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쓰임새를 보면 어떤 데가 욕망이 생기는데 그 욕망을 내가 취해서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 욕망에 의해서 내가 오히려 조종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도 되고 돈도 된다고 하면 만약에 내가 돈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는 그런 어떤 형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이 재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못하면 죄다 신약이 될 수도 있는데, 즉 내가 죄라는 것은 내가 다루는 대상이거든요. 욕망이라는 것은 내가 다룰 수 있을 때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나에게 뭔가 이렇게 역할을 해주는데, 이것은 내가 다룰 수 없는 그런 어떤 욕망의 큰 강인한 그런 형태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 욕망을 내가 쉽게 다룰 수 없다. 이것이 돈이라고 해도 마찬가지고 여성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의 입장에서는 내가 조절할 형태의 강렬한 어떤 빛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임수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요. 밑에 이제 간지를 뭘 달고 있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민이다 하면 인호합까지 되기 때문에 이 임수의 어둠은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이렇게 물리쳐진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다수중이라고 하죠. 그래서 임수가 오히려 이 물이 불한테 능욕당하는 그런 어떤 역전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임수가 해월에 태어났고 뭐 자수를 깔고 있다고 하면 또 신금을 깔고 있다고 하면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잘하면 어떤 세력이 균형을 이루면서 얘를 비겁득제, 즉 내가 이 욕망을 취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다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에너지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주변 오행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그냥 단순히 이렇게 세 글자만 가지고 봤을 때는 임수가 욕망에 의한 노예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개수를 보겠습니다. 개수는 우리 지약하다고 하죠. 지약하다는 의미는 혼자 단독적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약하다, 지극히 약하다, 약하다는 의미는 의지가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의지박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단독적으로 어떤 이렇게 재성이 들어와도 내가 단독적으로는 갖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왜? 너무 약하니까. 감히 이렇게 경우 간여지동으로 들어온 죄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 죄죠. 그러니까 마치 조그만 여우가, 북극 여우가 황소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육식동물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등치에 서너 배가 더 큰 동물을 잡아먹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 개수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적과의 동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적과의 동침. 적과 동침한다. 적과 동침. 즉, 겁재를 내 세력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강한 인성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목을 취해서 오히려 목생아로서 이 화하고 이 욕망에 같이 이 하나 혼연일체가 된다든지, 뭐 이런 형식으로 뭔가 이렇게 적과의 동침이나 연합이 필요한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이것은 뭐냐면 내가 단독적으로 욕망을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거나 또 다른 사람들과 같이 동업을 하거나 협동을 하거나,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이득은 분배를 해야 되겠지만, 다른 세력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환경들을 이용해서 내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다행히 세운에서는 이렇게 임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적도 나한테는 세력이 만들어줄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기 사주 안에 이렇게 수기가 강하다든지 근기가 강하다고 하면 충분히 이 재를 다룰 수 있다. 아무리 약하디 약한 개수라고 할지라도 연합하면 힘이 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개수는 이 병호월에 혼자 단독적으로 움직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있는 모든 세력들을 모으셔야 됩니다. 마치 빗방울이 떨어져서 냇물을 이루고 냇물이 강물이 되고 강물이 바다가 되듯이 그렇게 모든 그런 어떤 연끌을 하셔서 이 강력한 어마어마한 욕망에 대항해야지만 이 재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일간별로 한번 월운을 알아봤는데요.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7월 운세 때 다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현이었습니다.